안녕하세요. 무게 60g도 안 되는 이 작은 달걀에는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완전 식품으로 불리며 근육을 짱짱하게 하고 골다공증과 치매를 예방하며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심지어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달걀도 잘못된 상황에서 섭취하면 암과 치매를 유발하고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을 발생시키는 등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달걀 섭취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상황과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는 5가지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에서 달걀은 생명을 낳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신성한 물건으로 여기고 달걀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상징하고 건강에 이로운 완전식품으로 인정받아 동서를 막론하고 최고의 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달걀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무려 9종류나 들어있고 달걀 하나에 약 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하기 좋은 식품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또한 달걀에는 각종 비타민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에 좋고 피부 건강을 촉진하며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달걀에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위험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으로 자연적인 음식 재료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인데요. 바로 달걀을 통해 손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식품이라고 많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면서 가끔씩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달걀을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필수적인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해 뇌 기능을 좋게 해주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된 비타민 E가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달걀은 효능만으로 본다면 식품계의 팔방미인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영양소로 가득한 달걀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체내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당뇨 등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달걀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는 3가지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의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콜레스테롤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단백질 식품, 즉 달걀이나 고기, 콩 등을 많이 먹으면 그 수치가 올라갈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식품을 통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의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5%는 우리 몸속 간에서 직접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몸은 식품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의 양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을 적절히 조절하여 과하지 않게 하는 자율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식품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과하게 달걀이나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자율 조절 기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30%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달걀을 섭취할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달걀을 한두 개씩 드셨던 분들 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의사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가 필요함을 진단받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달걀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나 호르몬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필수 성분이지만 우리 몸에 지나치게 많이 있거나 혹은 너무 적게 있으면
곧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많을수록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발병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정맥,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심근경색이 그 좋은 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이 콜레스테롤이 필수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달걀과 같은 식품이죠.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하루 2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먹지 않도록 각별한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달걀 하나에는 275m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어 제한 함량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완전식품이라는 이유로 하루 2개 이상 달걀을 섭취한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오르고 그에 따른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심혈관 관련 질병은 조용한 질병으로 불릴 만큼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 더욱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고지혈증 환자의 대부분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점차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나중에는 운동하면서 숨이 차고 흉통이 생기고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이유로 하루 2-3개씩의 달걀을 먹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달걀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날달걀이나 깨진 달걀을 먹는 경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날달걀을 이빨로 탁탁 해서 쭉 하고 한 번에 드시는 분들이나 달걀 한 판을 사오셨을 때 깨진 달걀이 보이면 아깝다고 먼저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정말 위험하니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달걀 껍질에 묻어있는 살모넬라균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난 5년간 통계로는 식중독 중 절반 이상이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식품, 동물 등에 의해서 전파되며 감염되면 열이 나고 두통과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위장 증상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모넬라균이 번식한 김밥이나 냉면 등을 먹고 사망한 소식이 종종 들려올 정도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살모넬라균이 가장 잘 번식하는 곳이 바로 달걀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살모넬라균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나 포유류의 장내에 기생하는 균으로 동물의 배설물이나 알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달걀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달걀을 섭취할 때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보관할 때는 다른 음식 재료와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된 상태의 달걀이라고 하더라도 7도 이하의 냉장 상태로 보관하면 세균이 성장하거나 증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세척 달걀만을 고집하는 분들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세척된 달걀은 겉껍질에 단단한 큐티클층이 제거되어 오히려 살모넬라균이 달걀 내부로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구매하자마자 냉장 보관을 해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걀을 조리할 때도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이 필수입니다. 달걀 껍데기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고 달걀이 묻은 상태로 다른 요리를 하거나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달걀로 요리할 때는 75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조리하고 조리한 후에는 바로 섭취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달걀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상황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아침에는 간단하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식단을 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아침 메뉴에 달걀 요리가 빠지지 않을 겁니다. 달걀 토스트, 달걀말이, 달걀 볶음밥, 오므라이스, 달걀 부침 등등 5분 내로 쉽게 할 수 있고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어린아이나 어르신들께 달걀 요리를 선뜻해 주었다가 호흡곤란이나 아나필락스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반응 때문인데요.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유해 반응으로 대부분 사람에게선 나타나지 않지만 특정 사람에게서 두드러기나 부종, 가려움, 호흡곤란, 두통, 아나필락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식품은 과일부터 견과류, 생선, 갑각류 등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군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린이는 달걀이나 콩, 우유, 식품에 이르기까지 알레르기 반응이 잘 나타나고 청소년이나 성인은 밀이나 땅콩, 견과류, 갑각류 등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평소 달걀은 소아나 영유아의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이유식부터 유아식까지 자주 섭취하는데요. 이때 달걀 알레르기 반응이 있지 않은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아이에게 달걀을 처음 먹인 경우라면 알레르기 반응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노른자부터 천천히 먹이며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자세히 살펴야 하고 이후 달걀을 먹는 과정에서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기침, 호흡곤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즉시 달걀 섭취를 중단시키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달걀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 달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달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없었던 달걀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뜻밖의 정말 다양합니다. 특별히 면역 체계가 약해졌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 임신이나 질병 등으로 면역 체계가 크게 달라진 경우, 환경적인 요인, 특정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 등등이 있습니다. 달걀을 섭취하거나 접촉한 이후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피부 발진이 발생했거나 호흡곤란, 저산소혈증, 복통, 구토 등이 생겼다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서둘러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달걀 알레르기 반응으로 급성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경우 목젖을 중심으로 후두가 부어오르며 기도를 막아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자칫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염증, 암, 치매, 당뇨 등을 유발하는 독이 되는 식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달걀은 모든 식품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큰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걀과 상극인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볼까요? 참, 그 전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달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달콤한 달걀물에 푹 적셔 버터에 노릇하게 구운 프렌치 토스트는 달걀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달걀물에 설탕을 가득 부어 달콤하게 만들수록 그 맛은 배가 되지만 반대로 건강은 배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설탕에 있습니다. 사실 프렌치 토스트 외에도 달걀에 설탕을 넣어 조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설탕이 독을 유발하는 이유는 바로 달걀 속 아미노산과 반응해 해로운 물질 글리코톡신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독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당독소란 포도당 분자와 단백질 분자, 지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지는 노화 독소인데요.
당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면 각종 노화를 유발할 뿐 아니라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당뇨나 비만,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의 만성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당독소는 앞서 설명해드린 바로 글리코톡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평소 달걀에 설탕을 넣어 조리해 먹는 요리를 즐겨 드신다면 간단한 소화 문제부터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달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은 치즈나 우유입니다. 어느 식품에나 잘 어울리는 치즈나 우유가 달걀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달걀과 우유 또는 치즈를 함께 먹으면 달걀의 철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유와 치즈에 풍부한 칼슘 때문입니다. 칼슘은 달걀 속 철분과 반응해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리는데요. 일반인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철분 결핍이 있는 분들이나 철분 섭취가 특히 필요한 임산부에게는 이롭지 않으므로 달걀과 우유, 치즈 등을 함께 섭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유와 달걀은 영양소 흡수 외에도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우유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군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이나 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유와 달걀 섭취를 지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음식 재료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식품 다 알레르기 반응이 잘 나타나는 식품이기 때문에 두 식품을 동시에 먹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은 녹차입니다. 평소 빈혈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이라면 달걀을 먹을 때 녹차는 반드시 피하세요. 달걀을 먹다 보면 목 넘기기가 퍽퍽해 다른 음료를 곁들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때 카테킨 성분과 탄닌 성분이 함유된 녹차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비타민C의 10배, 비타민 E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피부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과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은 물론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해 빈혈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탄닌 성분 또한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해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이로운 영양소이지만 달걀과 함께 먹을 경우 철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철분이 다량 함유된 달걀과 함께 녹차를 곁들이기보다는 두 식품은 시간을 두고 별도로 따로따로 먹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달걀과 먹으면 위험한 식품은 바로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제철을 맞은 감 자주 드실 텐데요. 달걀과 감을 함께 먹은 경우라면 한두 시간 내에 억지로 토를 해서라도 체내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감과 달걀을 잘못 먹었을 때 식중독이나 결석, 중풍 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은 영양가가 높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지만 감 역시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달걀 속 철분과 만나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탄닌과 달걀 속 단백질이 만날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소화불량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위나 폐 등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이나 급성 위장염 위험이 크고 심할 경우 중풍 등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병이 흔하게 생긴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감과 달걀을 먹었을 때 상당 부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감과 달걀을 함께 먹었다면 한두 시간 내에 억지로 토를 하게 하거나 생강즙을 먹어 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화제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어 소화제를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달걀이 들어간 요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달걀 속 풍부한 단백질 때문인데요. 달걀 속의 단백질은 약의 흡수를 떨어뜨리고 효과를 감소시키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등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달걀을 조심해야 하는데, 달걀 자체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소화장애나 위염 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화 관련 질병이 있거나 복통, 설사 등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면 달걀이나 달걀이 들어간 요리를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